당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화려한 호텔 약혼식장 구석, 재벌 회장님이 쭈그리고 앉아 한 여자의 얼굴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새 신부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지만 회장님은 자신의 턱시도가 구정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았죠. 10년 전 돈을 보고 떠난 줄 알았던 전처가 거짓골로 나타난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그녀가 밀던 카트 밑에서 굴러나온 피 묻은 낡은 안전모가 밝혀낸 끔찍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12월의 매서운 한파가 서울을 덮친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최고급 호텔의 지상과는 달리 지하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환풍기는 일주일 전부터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습기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질척하게 만들었죠. 기름기가 덕지덕지 눌어붙은 타일 바닥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져서 자칫하면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라도 뒤집었을 것 같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올라오는 시큼한 악취와 독한 락스 냄새가 뒤엉켜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코를 막아도 소용없었죠. 그 냄새는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샤워를 해도 며칠은 빠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으니까요. 쿵, 쿵, 쿵. 무거운 그릇들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내던져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굉음 사이로 접시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었죠. 누군가 고함을 질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 35살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아 빠진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는데 엄지손가락 부분은 이미 찢어져 너덜너덜했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독한 세제물이 스며들 때마다 습진으로 갈라진 손가락 마디에서 불에 데인 듯한 자결감이 신경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왔죠.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살갗 아래를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이를 악물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이 그녀를 비웃듯 서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입은 유니폼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앞치마에는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물 국물이 얼룩져 악취를 풍겼습니다. 등은 너무 오래 구부리고 있어서 허리뼈가 삐걱거렸지만 펼 엄두조차 나지 않았죠. 허리를 펴는 순간 쏟아질 욕설이 두려웠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액정이 금간 그 폰은 4년 전 중고로 산 것이었죠. 다은은 젖은 손으로 황급히 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병원 원무과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금일 내로 아버지 수술비 2천만 원 미납 시 퇴원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위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2천만 원. 그녀에게는 2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 먹을 라면 값조차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야, 아줌마. 등짝을 내리치는 손바닥 소리가 주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호텔 주방 매니저가 눈을 부라리며 다은 앞에 버티고 서 있었죠. 기름기 번들거리는 얼굴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굼떠? 오늘 VIP 약혼식이라 접시 모자란다고 했어. 안 했어?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그녀의 사과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와 다은의 얼굴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죠.
굼벵이 삶아 먹었나? 못 배운 티 좀 내지 마. 아, 그리고 냄새 좀 맡아봐. 역겹게 쉰내가 진동을 하네. 손님들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냄새나니까 저리 가 있어. 매니저는 코를 틀어막는 신용까지 하며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었죠.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다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그저 연신 고개만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기계처럼 반복하면서 다은은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등이 벌겋게 되어 물집이 잡혀도 비명을 지를 새가 없었죠.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거품과 섞였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일당을 못 받을 테니까요. 오직 하나, 오늘 일당 15만 원과 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 돈이면 아버지 병원비 이자라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함. 그것만이 다은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다은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계다. 감정이 없는 기계. 아프지 않은 기계. 수치심도 모르는 기계.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이 악물고 버텨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다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다은은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전교 1등, 명문대 졸업, 재벌가 며느리. 남들이 부러워하던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였죠. 친구들은 그녀를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피 묻은 고무장갑과 쉰내나는 앞치마, 그리고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은에게 자존심 따위는 사치라고 가르쳤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바닥까지 내려가야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다은은 정말로 지옥의 밑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싱크대 물에 손을 담근 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그 화려한 연회장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악연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은은 지하 주방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원래 홀서빙을 담당하던 알바생이 샴페인 잔을 쏟는 실수를 저질렀고 매니저는 다급하게 다은을 차출했습니다. 야, 아줌마. 저기 VIP 테이블 가서 빈잔 좀 치워. 눈 마주치지 말고 투명 인간처럼 움직여. 알았어? 냄새나니까 숨도 크게 쉬지 마. 다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음식 카트를 밀고 지상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카트 맨 아래 칸, 보이지 않는 구석에는 그녀의 낡은 쇼핑백 하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직원용 락커룸 도난 사고가 잦아 가장 소중한 물건을 참아두고 올 수 없어 챙겨 나온 것이었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랜드 볼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갈려 있었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선율이 귓가를 감쌌고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순백색 백합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흘러나왔고 하객들이 뿌린 최고급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우아한 웃음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명품 드레스와 맞춤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귀와 목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났고 남자들의 손목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은은하게 광채를 뿜었죠. 그들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는 거리가 먼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너무나 화려해서 오히려 눈이 아팠죠.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연회장 구석을 따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젖은 고무 신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고 다은은 그 소리가 이 화려한 공간을 더럽히는 것 같아 걸음을 더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냄새였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쉰내가 하객들에게 들킬까봐 다은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코로만 얕게 호흡했죠. 혹시라도 누군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볼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하객들이 다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 무슨 냄새 아니야? 글쎄, 환기가 안 되나? 다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걸음이 더 빨라졌고 어깨는 더 움츠러들었죠.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VIP 테이블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금박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Y&J 인게이지먼트. 다은은 그 이니셜을 보고도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긴장했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이 일을 끝내고 일당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기계적으로 빈 잔들을 쟁반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다은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화려한 다이아몬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비 신부였죠. 그녀의 드레스는 수천 개의 작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눈부신 빛을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고 단단한 어깨, 완벽한 핏의 검은 턱시도,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어딘가 익숙한 포마드 향기.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죠. 그 향기, 그 뒷모습, 10년이 지났지만 다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 사람의 흔적을. 밤마다 꿈에서 그리워하다 깨어났던 하지만 절대로 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다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분명 착각일 거라고,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쟁반 위의 잔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시선을 내렸습니다. 보지 말자. 듣지 말자. 나는 투명 인간이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다은은 이를 악물고 빈잔을 치우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쿵쿵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10년 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그 향기 하나에 되살아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은은 몰랐습니다. 저 화려한 예비 신부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익숙한 뒷모습의 남자가 오늘 밤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이라는 것을. 다은의 손에 들린 쟁반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닥칠 파국의 무게를 미리 짊어지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다은은 VIP 테이블 주변을 조심조심 돌아다니며 빈 잔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먹다 남은 소스 그릇과 붉은 와인이 담긴 잔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죠. 무거웠습니다. 팔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다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것만 끝내면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은의 어깨를 세게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샴페인에 취한 하객이었죠. 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충격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은의 손에서 쟁반이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죠. 쟁반 위에 쌓여있던 소스 그릇과 와인 잔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허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다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와인과 갈색 소스가 허공에 뿌려지더니 하필이면 그 순간 다가오고 있던 누군가의 순백색 드레스 자락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웅장하게 흐르던 클래식 음악마저 멈춘 것 같았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찢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다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 드레스가 얼마짜린 줄 알아? 다은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일당도 못 받고 쫓겨날 테니까요. 죄송하면 다야. 이 드레스 3억이야, 3억. 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라고. 그 순간 다은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죠.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다은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눈동자가 더러워진 드레스의 자락을 지나 가슴팍의 다이아몬드 장식을 지나 마침내 그 여자의 얼굴에 닿았죠. 그 순간 다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려한 화장 아래 날카로운 눈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린 그 특유의 표정. 10년이 지났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이, 대학 시절 다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여자. 제이도 다은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경멸로 가득 찼던 표정이 충격으로 바뀌더니 이내 사악한 미소로 일그러졌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요. 어머. 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느릿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듯이요. 이게 누구시라. 존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죠. 우리 학교의 자랑, 전교 1등. 제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다은 아니니? 마지막 문장에서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다은은 자신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머, 냄새 좀 봐. 저 사람 누구야? 거지 아니야? 아까부터 쉰내가 났는데 저 사람이었구나. 주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웅웅거리며 다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치 수백 마리의 벌레가 귓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것 같았죠. 다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바닥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그 비웃음들이 온몸에 바늘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제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죠. 그 소리가 다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야, 김다은. 제이가 다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강제로 눈을 마주치게 한 거죠. 10년 만이네. 그새 꼴이 왜 이래? 그 잘난 전교 1등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냄새나는 식당 아줌마.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제이는 그런 다은을 내려다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어머, 울기까지 하네. 그래도 옛날엔 자존심 하나는 샜는데. 제이의 눈빛이 더욱 잔인하게 빛났습니다. 재밌겠다. 오늘. 그 말과 함께 다은은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제이가 다은을 알아본 그 순간부터 연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아하고 품이 있던 파티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구경거리를 찾아 몰려드는 야만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번쩍였습니다. 그 빛이 다은의 눈을 찔렀죠. 제이는 더러워진 드레스 자락을 털어내는 신용을 하며 다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길바닥에서 발견한 더러운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죠.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교 1등이자 윤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다은을 발밑에 두게 된 이 상황을요. 어머,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다 아프네. 제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과장된 몸짓으로 손부채질을 하면서요. 야, 김다은. 제이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느릿느릿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듯이요. 너 옛날부터 자존심 하나는 샜잖아. 그 잘난 자존심이 지금 어디 갔나 보자. 제이가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다은의 발 앞에 흩뿌리듯 던졌죠. 찰칵 찰칵.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은의 자존심이 찢어지는 소리처럼요. 내 발에 묻은 거 혀로 핥아서 닦아. 그러면 드레스값 안 받을게. 그리고 이 돈도 팁으로 가져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킥킥거리는 비웃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웅웅거리며 다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진짜 할 거야? 설마 진짜 하겠어? 그래도 옛날엔 꽤 잘 나갔다던데. 다은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다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아버지.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의 불안한 소리. 병원비 2천만 원. 오늘까지 미납하면 퇴원 조치.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존심이 뭔가요? 체면이 뭔가요? 그런 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다은의 몸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향해 다가갔죠. 쿵! 무릎뼈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은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진짜로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던 거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멈췄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제이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제이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본 아이처럼요. 잘하네. 역시 넌 밑바닥 체질이야.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였구나.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내 구두 좀 닦아볼까? 여기 소스 묻은 거 보여? 혀로 깨끗하게 핥자. 제이가 자신의 구두 끝을 다은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붉은 소스가 묻어있는 하얀 구두였죠. 그 구두에서 나는 가죽 냄새와 소스 냄새가 뒤섞여 다은의 코를 찔렀습니다. 다은의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느껴졌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이의 구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빨리 안 해. 제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다은의 옆에 놓여있던 서빙 카트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쾅! 철제 카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휘청거렸습니다. 그 충격에 카트 맨 아래칸에 쑤셔 박아둔 낡은 쇼핑백이 엎어졌죠. 대굴대굴. 쇼핑백 입구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와 다은의 눈앞에 멈췄습니다. 낡고 피 묻은 작업 모자였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른 그 안전모에는 투박한 글씨로 김반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은이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난당할까봐 카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안전모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쓰레기까지 달고 다녀. 제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안전모를 발로 툭 쳤습니다. 피와 먼지가 묻은 그 모자가 힘없이 뒹굴었죠.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모자는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던 날 아버지가 쓰고 계시던 그 모자. 다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그거, 제발.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밟지 마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제이는 오히려 더 세게 모자를 밟았습니다. 왜? 이게 뭔데? 설마 보물이야? 제이가 킥킥 웃으며 안전모를 구둣발로 비벼댔습니다. 다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짓밟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인파 사이로 누군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낮고 중후한 남자 목소리. 다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죠. 무슨 소란이야? 낮고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인파 사이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핏의 검은 턱시도, 넓은 어깨,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중후한 아우라. 40살의 윤호였습니다. 오늘 약혼식의 주인공, 예비 신랑이었죠. 제이는 윤호가 오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다은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다은. 빨리 안 할라? 시간 없거든. 아, 맞다. 너 옛날에 윤호 오빠한테 차였지? 그 윤호 오빠가 지금 내 남자야. 어때, 부럽지? 제이가 킥킥 웃으며 다은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눈앞에 굴러다니는 아버지의 안전모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물건에 꽂혔죠. 낡고 피 묻은 안전모.
김반장이라는 글씨.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모자. 10년 전 장인어른이 늘 현장에 나갈 때 챙기시던 그 모자였습니다. 윤호의 시선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모자를 주우려고 뻗은 여자의 손. 갈라지고 터져서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그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습진으로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죠. 그리고 약지 손가락. 그 손가락에는 10년 전 윤호가 직접 끼워준 반지가 있던 자리에 하얗게 남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순간 윤호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제2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도, 클래식 음악 소리도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소리를 꺼버린 것처럼 완벽한 정적이 윤호를 감쌌죠. 그의 눈에는 오직 두 가지만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장인어른의 안전모, 그리고 그 모자를 주우려는 갈라지고 터진 손. 윤호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여자의 손에서 팔로,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목으로,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자의 옆모습에 닿았죠. 음식물 국물로 얼룩진 앞치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헐렁한 유니폼, 푸석푸석하게 상한 머리카락. 10년 전의 그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다은이다. 윤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떠났던 여자, 돈 많은 남자한테 갔다던 여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약혼녀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구두를 하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 뭐해? 빨리 안 와요? 제이가 여전히 다은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온 줄도 모르고요. 아,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 역겨워서 못 보겠네. 그래도 옛날엔 손 좀 예뻤는데 지금은 완전 거지 손이잖아. 제이가 다은의 손을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이. 윤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죠. 제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자기야. 왔어? 제이가 급히 표정을 바꾸며 윤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죠. 윤호의 표정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 그리고 눈. 그 눈에는 분노와 충격과 슬픔이 뒤섞여 마치 지옥을 본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제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제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바닥에 무릎 꿇고 웅크리고 있는 작고 초라한 여자. 윤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은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윤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죠. 다은아. 윤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다은? 자기야, 이 여자 알아? 제이가 황급히 윤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제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치 제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눈에는 오직 다음만 보였습니다. 자기야, 이 아줌마가 내 드레스를 망쳤어. 3억짜리 드레스를. 저것 좀 봐. 완전 거지꼴이잖아. 냄새도 나고. 제이가 앙탈을 부리며 윤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 손을 뿌리쳤죠. 차갑게, 단호하게. 닥쳐. 단 한마디였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윤호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윤호는 제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성큼성큼 다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다은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값비싼 턱시도 바지가 바닥에 오물에 젖었습니다. 붉은 와인과 소스가 고급 원단에 스며들었죠. 하지만 윤호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윤호의 손이 떨리며 다은의 손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지고 터진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죠. 다은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호의 눈앞에 두 개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10년 전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던 25살의 다은. 그리고 지금 눈물 범벅이 된 채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35살의 다은. 두 얼굴이 겹치고 또 겹치며 윤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손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이 왜 이렇게 됐어? 윤호가 다은의 손을 들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마디, 습진으로 벗겨진 피부, 덕지덕지 붙은 반창고. 10년 전 윤호가 반지를 끼워주던 그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것 같은 손이었죠. 윤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이게 뭐냐고. 윤호의 대사는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터져서 앞뒤가 안 맞았죠. 밥은 먹었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나 떠나서 행복하게 산다며. 그렇게 말했잖아. 윤호가 다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그 손에 자신의 눈물이 묻었죠. 아버님은, 이 안전문은 또 뭐야? 아버님 모자가 왜 여기서 나와? 다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10년 만에 듣는 윤호의 목소리, 10년 만에 느끼는 윤호의 온기. 너무나 그리웠던, 하지만 절대로 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나요. 다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은이 윤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놓지 않았죠. 거짓말하지 마. 이 흉터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손가락, 내가 반지 끼워준 손가락이야. 10년이 지나도 안다고. 제발 놔주세요. 제발이요. 다은이 발버둥 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죠. 윤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죠. 나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은이 울부짖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호가 다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강하게, 세차게, 마치 놓치면 다시는 못 잡을 것처럼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붓듯이 윤호의 품에서 다은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윤호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의 주인공인 예비 신랑이 냄새나는 식당 아줌마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기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거지 같은 년 당장 나. 제이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윤호의 품 안에서 다은은 1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병원비 독촉에 시달릴 때도, 매니저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호의 따뜻한 품에 안기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으, 으, 말도 되지 않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윤호는 그런 다은을 더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말에 다은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품 안에서 다은은 10년 만에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죠. 이 미친년이. 제2의 날카로운 비명이 연회장을 찢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죠. 명품으로 치장한 귀부인들이 입을 가렸고 턱시도를 입은 신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200억 재벌가의 약혼식이 한순간에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이가 성큼성큼 다가와 윤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전현이 뭔데? 냄새나는 설거지 아줌마잖아. 제이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죠. 완벽하게 세팅한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정교하게 그린 아이라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현 때문에 내 드레스가 망가졌어. 3억짜리야, 3억. 오빠가 사준 거잖아. 제이가 다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은을 품에 안은 채 제이를 올려다보았죠.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이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제이, 윤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뭐, 알긴 뭘 알아. 그냥 여기 호텔 직원이잖아. 제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윤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은을 조심스럽게 뒤로 감싸며 제이를 마주 보았죠. 내 전처야.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웅성웅성.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갔죠. 스마트폰을 든 손들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처? 오빠 결혼한 적 있어? 10년 전이야. 윤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었어. 그리고 이 사람 아버지는 내가 장인어른이라고 불렀던 분이야. 윤호가 바닥에 떨어진 안전모를 주었습니다. 피 묻고 낡은 그 모자를 소중하게 털어서 자신의 가슴에 품었죠. 이 모자의 주인이야. 제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전처면 뭐. 지금 오빠 여자는 나잖아. 제이가 다시 앙탈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니. 윤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약혼은 파기야.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 제이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오빠 지금 미쳤어. 저 거지 같은 년 하나 때문에 나를 버려. 제이가 윤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핥히고 발버둥 쳤죠. 하지만 윤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년? 윤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틀린 말이야. 저것 좀 봐. 냄새나고 더럽고 손은 또 왜 저래. 완전 거지잖아. 제이가 다은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저런 년이랑 결혼했다고? 오빠 눈이 어디 달린 거야? 아, 그래서 이혼한 거구나? 저런 년한테 질린 거지? 제이의 입에서 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서?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가 제이의 뺨을 때린 겁니다. 제이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호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 오빠. 다시 한번 다은이를 모욕하면 윤호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는 뺨으로 안 끝나 제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눈에서 불이 났죠. 좋아, 좋아, 이 자식아. 제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히스테리컬하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제이가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지? 태성건설 회장. 오빠 회사 납품 물량 절반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 알아. 제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나를 버리면 오빠 회사 망해. 알겠어.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얼굴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윤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망하면 망하지.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뭐? 제이의 눈이 커졌죠. 회사가 망하면 다시 세우면 돼. 하지만 이 사람을 2번 잃으면 난 다시는 못 살아. 윤호가 다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한 번 잃었을 때도 죽는 줄 알았어. 2번은 못해.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윤호를 올려다봤죠. 윤호 씨, 가자, 다은아. 윤호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감싸쥐었죠.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아버님 병원 가자. 그 말에 다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병원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중에 다 얘기해. 지금은 가자. 윤호가 다은을 이끌고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서라고. 제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이대로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제이의 절규가 연회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손을 꼭 잡은 채 묵묵히 걸어나갔죠. 샹들리의 불빛이 2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연회장 출구에서 윤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다은아. 네.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나 미치는 줄 알았어.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죠. 10년의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윤호의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대에 2억이 넘는 외제차였죠. 검은색 광택이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다은은 조수석에서 내리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 남편의 차에서 내리고 있다니요. 몇 호실이야? 윤호가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에요. 3층.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죠. 윤호가 다은의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어디선가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한산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니까요.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담요 하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은이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쪽잠을 자던 자리였죠. 여기서 잤어? 윤호가 그 담요를 보며 물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윤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아버님 면회는 내일 아침이에요. 지금은 알아. 잠깐 얼굴만 보자. 윤호가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장인어른은 건장한 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손이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죠. 사위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리창 너머에 누워있는 사람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피부는 누렇게 떴죠. 생명을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아버님, 윤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윤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네. 무슨 일이야?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님이 왜 이렇게 됐어? 너는 왜 호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대체 무슨 일이야? 다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죠. 그러다가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말해야 하는 거죠. 다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일부터요. 윤호가 다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10년 전 내가 떠난 거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다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으로. 뭐? 윤호의 눈이 커졌죠. 제이가 왜? 그때 제이는 윤호 씨 회사 거래처 딸이었잖아요. 태성건설 회장 딸. 그리고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윤호 씨를 좋아했죠.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제이가 그날 밤 협박했어요.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호 씨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에 안전 감독을 들이겠다고, 위반 사항 찾아서 영업 정지시키겠다고, 아버지를 평생 못 일하게 만들겠다고. 그게 무슨... 그때 아버지 현장이 태성건설 하청이었어요. 제이 아버지 회사요. 다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전 그냥 겁이 났어요. 제이 눈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난 거야?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협박 때문에?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죠. 근데 소용없었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아버지 현장에 사고가 났어요. 3년 전이요. 안전장비 불량이었대요. 아버지가 15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윤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현장도 태성건설이었어요. 다은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에 원망도 분노도 없었죠. 그저 깊은 체념만 있었습니다. 제인의 회사요. 윤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죄책감으로, 그리고 10년간의 오해가 무너지는 충격으로. 제이가 그랬어? 증거는 없어요. 그냥 사고로 처리됐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다은이 쓰게 웃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 윤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었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년이 감히. 윤호 씨. 다은이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한테만 집중해요. 제발이요. 다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윤호가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주며 이마에 갖다 댔죠. 미안해.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어.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다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의 진실이 밝혀진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2의 진짜 악행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호는 병원비 2천만 원을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수납 창구 직원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밀린 병원비가 한 번에 정리되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다은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윤호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복도 한 구석에서 쉴 새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 치료에만 집중해. 윤호가 전화를 끊고 다가와 다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VIP 병실로 옮기자. 최고의 의료진 붙여서 치료받게 해드릴게.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다녔던 짐이 한순간에 내려지는 것 같았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윤호 씨, 이건 너무. 아무 말도 하지 마. 윤호가 다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못 해준 거야. 이건 시작도 안 됐어. 그때였습니다. 병원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죠. 날카롭고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다은과 윤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이였습니다. 어젯밤 약혼식장에서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드레스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르고 있었죠. 변호사와 경호원으로 보였습니다. 찾았다. 제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거나 아니면 밤새 술을 마셨거나. 윤호 오빠, 좋은 아침이야? 제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어젯밤에 나버리고 이 쓰레기년이랑 도망친 거 재밌었어? 제이, 여긴 병원이야. 윤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소란? 소란은 오빠가 피운 거잖아. 제이가 킥킥 웃었죠. 200억짜리 약혼식 깨고 설거지년이랑 튀어. 완전 막장 드라마네. 아, 근데 오빠 뉴스 봤어? 제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윤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연예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속보 재벌가 약혼식장 난동, 신랑이 호텔 직원과 도주. 기사 밑에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찍힌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윤호가 다은을 끌어안고 나가는 장면, 제이가 악을 쓰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윤호그룹 주가 오늘 아침에 8% 빠졌대. 알고 있었어? 제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전에 이사회 소집했어. 오빠 지분 문제 논의한다고. 어떻게 할 거야?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야? 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회사 망하는데? 망하면 망하지. 윤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말했잖아. 회사는 다시 세우면 돼. 제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었죠. 좋아. 오빠가 그렇게 나온다? 제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다은을 노려보며. 그럼 나도 방법이 있지.
제이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거 뭔지 알아? 3년 전 태성건설 현장 사고 보고서야. 다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사고 말이야. 제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 반장, 근무 태만으로 인한 추락사고. 본인 과실 100%. 산재 처리 불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안전장비 불량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현장 안전모가 불량이었다고요. 증거 있어? 제이가 비웃었죠. 증거 없잖아. 우리 회사 기록에는 전부 본인 과실로 되어 있는데. 다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이야. 제이가 다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지금 우리 병원에 있는 거 알지? 이 병원 태성의료재단 소속이야. 우리 집 병원이라고.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저씨 강제 퇴원시킬 수 있어. 다른 병원으로 쫓아내버릴 거라고. 알겠어? 인연이. 윤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감히 환자를 볼모로 삼아? 볼모? 아니, 이건 협상이지. 제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이 쓰레기년을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면 아저씨 치료 계속해줄게. 그리고 3년 전 사고 기록도 다시 조사해서 산재 처리해줄 수 있어. 미쳤어? 미쳤냐고? 아니, 나 정신 멀쩡해. 제이의 눈이 광기로 번득였습니다. 오빠 빼앗기느니 다 망하는 게 나아. 알겠어? 윤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날카로운 기계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아버지. 다은이 비명을 지르며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침대 위에서 다은의 아버지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심장 모니터의 선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은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뒤에서 제이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자, 이제 선택해. 제이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전현이야, 아저씨 목숨이야?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일시적인 부정맥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다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윤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죠. 다행이다. 아버지. 다은이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다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감동적이네. 제이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 이 병원 심장내과 과장, 우리 아빠 골프 친구야.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저 노인네 담당에 바꿀 수 있어. 다은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이가 손톱을 다듬으며 느긋하게 서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구경하는 포식자처럼. 그러니까 똑똑하게 굴어, 김다은. 윤호 오빠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져. 그러면 아저씨 치료 계속해줄게. 산재 처리도 해줄 수 있어. 제이. 윤호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뭘 어쩌겠다고? 오빠, 지금 현실 파악 좀 해. 오빠 회사 주가 오늘만 12% 빠졌어. 내일 이사회에서 오빠 대표직 회의만 올라와. 우리 아빠가 밀어붙이는 거야. 제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오빠가 아무리 잘났어도 태성그룹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빠가 금융권 인맥이 얼마나 되는데.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이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선택해, 오빠. 제이가 다은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저 거지 같은 년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다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때였습니다. 거지? 다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이가 눈을 깜빡였죠. 지금까지 움츠러들기만 하던 다은이 입을 연 겁니다. 그래, 나 거지 맞아. 다은이 천천히 제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3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식당, 공장, 청소, 간병. 안 해본 일이 없어. 손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다은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흉터투성이의 손이었죠. 근데 말이야, 제이. 다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냈어. 더럽고 힘들어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어. 다은이 제이의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넌 뭐야? 아버지 돈으로 명품 사고, 아버지 권력으로 사람 협박하고, 내 손으로 번 돈이 단 1원이라도 있어? 제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인연이. 진짜 거지는 나 아니야. 다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남의 것 뺏어서 살아가는 내가 거지지. 짝! 제이의 손바닥이 다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감히. 제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목을 윤호가 잡아챘죠. 강하게 뼈가 부러질 것처럼. 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 한 번 더 대면 죽여버린다. 윤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죠. 너 미쳤어. 나 때리는 거야. 너 때린 건 내가 먼저잖아. 윤호가 제이의 손목을 확 놓았습니다. 제이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말이야, 제이. 윤호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장이 방금 보낸 조사 완료 메시지가 떠 있었죠. 내 아버지가 금융권 인맥이 많다고 했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좀 있어. 윤호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뉴스 봐. 태성건설 분식회계 의혹 터졌어. 그리고 3년 전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방송국 기자들이 너네 회사 로비에 쫙 깔렸다더라. 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 스마트폰 좀 보지 그래. 윤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 아버지가 이사회에서 내 해임만 밀어붙인다고? 좋아, 해봐. 대신 나도 주주총회 소집해서 태성건설 납품 비리 전부 까발릴 거야. 오빠, 제발. 제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게. 다 취소시킬게. 제발 그러지 마. 늦었어.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다은이한테 한 짓, 3년 전 장인어른한테 한 짓, 다 알아.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제이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제이가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제이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글자가 떴죠. 제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죠.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검찰에서 수사 들어오고 난리 났어. 네 약혼식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제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복도에 제이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은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죠. 제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채권단이 몰려왔다. 검찰이 들이닥쳤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진을 쳤다.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제이가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었고 명품 화장품으로 꾸민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윤호는 그런 제이를 내려다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윤호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적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보고하듯 담담했죠. 태성건설에 대한 모든 어업 연장을 거부하세요. 오늘자로 채권 회수 시작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태성건설 어음이 500억 규모입니다. 연장 거부하면 즉시 부도 위기입니다. 알아요.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윤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자료 배포하세요. 3년 전 김철수 작업반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 안전장비 불량 증거자료,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들었죠.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제이가 기어서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죠. 어젯밤 다은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자신이 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은이한테 사과할게. 아버지한테도 사과할게. 제발 우리 아빠 살려줘. 제이가 윤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이 처절하게 매달렸죠. 윤호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털어냈죠. 사과? 윤호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습니다. 10년 전 내가 다은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윤호 앞길 막고 싶지 않으면 떠나래. 그래서 다은이가 떠났어. 나를 위해서.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장인어른이 15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산재 처리하기 싫으면 조용히 하래. 그래서 다은이가 혼자 병원비 감당했어. 3년 동안. 윤호가 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 3년 동안 다은이 손이 어떻게 됐는지 봤어? 갈라지고 터지고 피가 나도록 일했어. 하루에 18시간씩 일당 15만 원 받으려고. 몰랐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다고? 윤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협박할 때 장인어른 현장에 안전감독 들이보내겠다고 할 때 몰랐어? 그게 무슨 뜻인지? 제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죠. 용서는 법원에서 구해. 윤호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걸어 나왔죠.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제이 씨 맞으시죠? 선두의 선 형사가 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협박, 사기, 산업재해, 은폐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은이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지고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아주 낡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4년 전 중고로 샀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증거요? 다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폰에 꽂힌 메모리 카드. 1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켰어요. 다은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깨진 액정을 힘겹게 터치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1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김다은, 똑똑히 들어. 윤호 오빠 앞길 막고 싶지 않으면 떠나. 안 그러면 내 아버지 현장, 내가 다 망하게 해줄게. 알겠어? 제2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다은을 협박하던 그날 밤의 음성 메모였습니다. 제2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야. 내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 태성건설 하청이지? 내가 아빠한테 말하면 당장 계약 끊을 수 있어. 내 아버지 평생 일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이 화면을 넘겨 또 다른 파일을 눌렀습니다. 이건 3년 전 사고 당일 아버지 통화 녹음이에요. 다은이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였죠. 다은의 아버지, 김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딸아. 아빠야. 오늘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안전장비가 불량이래. 근데 위에서 그냥 쓰라고 해. 태성건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더라. 아빠가 안 된다고 했더니 내일 현장에서 빼겠대. 딸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녹음 가지고 있어. 아빠가. 녹음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는 15m 높이에서 추락했죠.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깨진 폰을 버리지 못했어요. 충전기 꽂아가며 매일 확인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형사가 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제이 씨, 진술하실 기회는 경찰서에서 드리겠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싫어. 싫다고. 제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긁히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태성건설 회장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의 팔을 잡고 끌고 갔죠. 다은아. 제이가 갑자기 다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다은아, 제발. 우리 친구잖아. 대학 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한 번만 봐줘. 제발. 제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다은의 바지를 붙잡았죠. 제발. 우리 아빠 감옥 가면 나 거지 돼. 제발 한 번만. 다은은 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던 그 입. 어젯밤 구두를 핥으라고 했던 그 입. 그 입이 지금 자신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제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거지? 다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걱정 마. 다은이 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동정도 없었죠. 그저 차가운 무관심만 있었습니다. 너도 곧 쉰내나는 주방에서 접시 닦게 될 테니까. 다은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팁은 그때 줄게. 제이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끌고 가세요. 윤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제이를 일으켜 세웠죠. 제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악을 썼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두고 봐, 김다은. 제2의 비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에 정적이 흘렀죠. 윤호가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은의 어깨를 감쌌죠. 잘했어.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잘했어, 다은아.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윤호의 품에 기대어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복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새벽이 오고 있었죠. 다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품고 다녔던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그 물건이요.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VIP 병실 한켠에 마련된 보조 침대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아침이 오고 있었죠.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쉭, 쉭, 쉭. 그 소리가 다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심되는 소리였습니다. 윤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안 자고 있었어? 윤호가 다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다은이 쓸쓸하게 웃었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루 만에. 윤호가 커피를 다은에게 건넸습니다. 다은이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었죠.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끝을 녹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 소리와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만 병실을 채웠죠. 다은아.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나 보여줄 게 있어. 윤호가 뒷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가죽이 닳고 색이 바랜 지갑이었죠. 윤호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지였습니다. 10년 전 다은이 떠나면서 놔두고 갔던 그 커플링이었죠. 은색 반지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택은 바랬지만 분명 그 반지였습니다. 이거.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윤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버리려고 했어. 수백 번도 넘게. 근데 못 버리겠더라. 윤호가 반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떠났다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 그래야 덜 아플 것 같았거든. 윤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슴은 안 믿더라. 내가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반지를 못 버린 것 같아.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윤호 씨. 다은아. 윤호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상처투성이의 그 손을요. 이 손에 다시 끼워줘도 돼?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윤호가 다은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려 했죠. 하지만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손과 지금의 손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거친 노동으로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고 습진으로 피부가 갈라져 있었죠. 예전처럼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윤호가 반지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입을 맞췄죠. 고생했어.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 혼자 편하게 살아서 미안해.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은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죠. 아팠지?
무거웠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윤호가 다은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는 내가 들게. 다 내가 들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다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윤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죠. 미안해. 윤호 씨, 나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윤호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그년 잘못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했던 새벽빛이 어느새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다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다은아, 응, 나랑 다시 시작하자.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가 다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게 소중하게.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1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반지가 윤호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죠.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는 것 같았죠. 다은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아한 드레스였죠. 명품 브랜드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죠. 오늘은 윤호와 다은의 작은 언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대신 병원 정원을 선택했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비서 몇 명과 병원 간호사들, 그리고 다은의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죠. 다은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간호사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의사들도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죠. 아버지. 다은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울긴 오늘 같은 날 왜 울어? 아버지가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죠. 내 딸, 참 곱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닮아서 참 곱네. 다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죠. 30년 넘게 공사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버텨줘서.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한 거지. 아버지가 다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그 한마디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 정원 입구에서 윤호가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하얀 면사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호가 다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예쁘다. 윤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다은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벚꽃잎 하나가 다은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윤호가 손을 뻗어
그 꽃잎을 떼어냈습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이것도 예쁘긴 한데. 윤호가 꽃잎을 바람에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예쁜 거 있어. 윤호가 손에 들고 있던 면사포를 펼쳤습니다. 하얗고 가벼운 천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죠. 내가 씌워줘도 돼?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다은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워줬습니다. 하얀 베일 사이로 다은의 얼굴이 보였죠.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와봐, 둘 다. 다은과 윤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포개줬죠. 윤호야. 아버지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윤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그래, 잘 살아라. 둘 다. 정원 한켠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태성건설 최종 부도 처리. 전 회장 딸 박재희 씨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 구속.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빠져나가는 제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6개월 전 약혼식장에서 보았던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다은은 그 뉴스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죠. 더 이상 제이는 다은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지나간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다은아. 윤호가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다 지켜줄게. 아픈 일도 힘든 일도 다 내가 막아줄게. 알아요. 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믿어요.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았죠. 봄바람이 불어와 면사포 자락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윤호가 다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게 소중하게. 10년 동안 기다려온 입맞춤이었죠. 정원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아버지도 휠체어에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고 이제야 흘려도 되는 눈물이었죠.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익숙한 건물 앞에 서 있었죠. 서울 최고급 호텔. 1년 전 쉰내 나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은의 모습은 달랐죠.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는 진주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1년 전에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아 많이 회복된 부드러운 손이었죠. 옆에는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긴장돼? 윤호가 다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다은이 쓴웃음을 지었죠. 여기 올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요. 락스 냄새, 뜨거운 물, 매니저 고함 소리. 이제는 달라. 윤호가 다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이 이 호텔 주인이야. 그랬습니다. 윤호와 다은이 설립한 재단에서 이 호텔을 인수했죠. 정확히는 다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동자 복지재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죠. 1년 전
다은이 피 흘리며 접시를 닦던 그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음식 냄새, 세제 냄새.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랐죠. 환풍기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죠.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다은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죠. 매니저였습니다. 1년 전 다은의 등짝을 때리며 고함을 지르던 그 남자였죠. 군뱅이 삶아 먹었냐고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했던 그 입. 지금은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다은이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매니저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죠.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저는 기억나세요? 다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1년 전 여기서 접시 닦던 아줌마요.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해고되면 가족들이. 매니저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다은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무릎 꿇지 마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죠. 담담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무릎 꿇어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아요. 매니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고는 안 할 거예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놀란 눈으로 다은을 올려다봤죠.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다은이 주방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고 귀한 부모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주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이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열심히 일해주세요. 단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요. 매니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다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주방을 나왔죠. 윤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지하 주방을 나와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로비였죠. 1년 전 약혼식이 열렸던 그랜드 볼룸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은은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났네요, 우리. 그래. 윤호가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악의 날이었는데 최고의 날이 됐어. 다은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행복하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호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다은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윤호가 끼워준,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은 그 반지였죠. 두 사람의 뒷모습이 봄 햇살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더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은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도 오늘의 다은처럼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사연품 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